그 역시 유혹하는 자였다. 내가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악마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두 번째의 역할이었다. 이 문장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향해 내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은 절대 선도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자이자 타락의 길잡이 데미안. 그리고 진은 풍선을 놓칩니다. 풍선도 유년을 의미하겠죠. 오르간은 아마 슈가의 순수함일 겁니다. 견고하게 슈가를 감싸고 있던 파이프가 점차 올라갑니다. 모두 신나서 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진이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데 달려가던 비가 그런 진을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비를 감싸고 있는 그 얇은 천이 완전히 비에게서 벗겨집니다. 비는 진의 눈을 가립니다. 다시 시야가 확보된 진 눈앞에 놓여있는 것은 검은 날개를 지닌 석상입니다. 이 역시도 데미안에 나오는 아브락사스가 아닐까 하는데요. 아브락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헤르만헤세가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아닌 그 어딘가에 균형을 잘 유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미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이 석상의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석상과 입을 맞춥니다. 데미안에서도 맨 마지막에 싱클레어에게 나타난 데미안과 입을 맞추며 데미안이 사라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선이기도 악이기도 했던 데미안, 그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융합되면서 싱클레어는 드디어 성장을 이루는 거죠. 줌인된 비의 뒤에는 날개 자국이 있습니다. 그럼 비가 데미안인 걸까요? 그런데 왜 날개는 자국만 남은 걸까요? 제이홉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위에선 물이 요동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웅크리고 있어봐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유아기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석상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지민이는 안대를 벗기 전에 이미 악과 융화되었습니다. 진이는 거울 앞으로 다가갑니다. 피에타상의 얼굴이 부서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의 악이란 안전함과 대립되는 위험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새로운 것이죠. 새로운 걸 접하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위태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윙즈 투어의 VCR을 보면 소년의 심장은 7번의 고통이 하나의 전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땀 눈물 뮤비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진입니다. 처음으로 악에 관심을 둔 것도 진이고 맨 마지막에 아브락사스와 키스하는 것도 진입니다. 진을 아브락사스에게 데려다 주는 건 뷔인데 뷔를 타락시키는 건 제이홉입니다. 제이홉은 맨 처음 진이 악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타락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결고리는 끝납니다. 다시 시작하자면 아레미, 슈가와 정국이를 타락시키고 슈가가 지민이를 타락시킵니다. 이들 사이에 보이는 진과의 연결고리는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로 표상되는 싱클레어인 진과 다른 멤버들은 진의 내면일 겁니다. 7번의 고통이 하나의 전진을 하면 내면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타락하는, 즉 고통을 겪어야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방탄은 7명입니다. 7명이 모두 다 함께 성장해야 방탄이 성장하는 거겠죠. 우리의 내면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유약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들은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있죠. 당연히 서로에게 영향도 받습니다. 완벽하게 타락했다 생각한 그 순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온갖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순간,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성장을 할지 아니면 진짜로 타락을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요. 7명이 모여 방탄이라는 하나의 유기적인 객체를 이루는 우리의 방탄소년단. 어리기만 하던 소년에서 어른으로 커나가는 방탄소년단. 그 간극에서의 갈등을 표현한 앨범 Wings 피땀 눈물입니다.